대통령이 한편으로는 뭐 기무사 문건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 어제 대통령이 시민들과 한 아주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호프타임입니다. 오랜만에 그 청와대에서 그 기획한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깜짝 만남을 가졌다는 겁니다. 맥주잔 호프타임을 가지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영업자 문제를 무겁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취재한 박진영 기자, 연합뉴스TV의 박진영 기자의 보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다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뜻이군요. 이게 정말 깜짝 호프타임이면 그 호프집에서 먼저 와서 맥주 마시던 사람들은 나중에 저기 대통령 아니야? 이러고 놀라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들어오자 다들 박수가 터져 나왔다는 걸로 봐서 사람들 먼저 가서 앉아서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시간 맞춰서 대통령 들어가고 그러면서 박수 터져 나오게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창문 밖에는 대통령을 사진에 담으려는 시민들을 북적입니다. 뭐 창문 밖에 시민들까지 연출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예고 없이 성사된 깜짝 호프집 간담회. 이 간담회니까 참석자들 미리 다 섭외했다는 뜻이겠죠. 왜 이런데 사전 예고 없이라고 하는 멘트가 들어갔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이 문제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관련자들과 좀 편하게 이 와이셔츠 바람으로 좀 얘기 듣고 싶어서 호프집이라고 하는 장소를 택했다. 이래야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그것이 사실에 맞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예정에 없이 깜짝 호프 미팅을 한 것처럼 번개팅 하듯이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청와대가 그렇게 보도해 달라고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부자연스럽습니다. 깜짝 호프집 간담회 참석자들은 당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왔다가 행사 직전 대통령의 참석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 참 이것도 그러네요. 뭐 일일이 제가 토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만난다고 참석자들한테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나가려고 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야 내가 직접 나갈게 라고 했는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통상 후자의 경우는 별로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대통령이 무슨 각 부처 장관이 무슨 행사하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물론 부처에서 의미 있는 행사라고 보고했을 수는 있죠. 대개 그런 경우에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이건 대통령 참석 행사로 기획되었고 그러나 뭔가 이 깜짝 이벤트처럼 만들기 위한 이런 연출적 고민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하는 걸로 선의의 거짓말을 해두자 뭐 그랬던 것 아닌가라고 짐작합니다. 뭐 사실관계는 앞으로 이게 뭐 대단히 무슨 사실관계를 알아야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호기심에서라도 어느 쪽이 진실일까 뭐 이런 게 기자들이 취재해야 될 대상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다들 놀라셨죠? 보안 경호 문제 때문에 일정을 미리 알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무런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고 왔습니다. 오로지 듣는 자리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게 대통령 행사로 미리 기획된 게 맞네요. 그런데 보안 경호 문제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나온다고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네요. 예. 그러니까 뭐 상당히 가볍게 준비된 자리였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저임금 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이게 가벼운 문제입니까? 이렇게 깜짝 이벤트로 대통령이 관련자들하고 간담회 하는 것으로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직접 어려운 얘기를 들으려고 한다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는 상당히
그 성공적인 임팩트 있는 이벤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 네, 그러나 수백만 명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또 7만여 명의 이 편의점주, 점주들, 예, 이런 분들한테 이런 이 깜짝 이벤트가 과연 얼마나 타는 목마름에, 예, 타는 목마름을 적셔 줄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 자리에서 뭐 자영업자들, 식당과 편의점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고충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주장해온 이 업종별 최저임금 유연 적용, 이 문제, 대통령이 아무런 메시지 준비하지 않고 왔다고 하면서도 즉답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차등을 두면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고충 해결을 위해 논의를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고충 해결을 위해서 논의를 많이 하겠다. 문 대통령은 이 고충 해결을 위해서 이미 여러 가지 조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라든지 하는 등등이죠. 근데 그것 없는 것보다 낫죠. 높은 수수료보다는 조금이라도 깎아주는 것이 이 자영업자들한테 어쨌든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저임금의 이런 대폭 상승,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감당해야 될 엄청난 부담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조적지혈입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또 청와대가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의 대폭 하락, 폭락이죠. 6%, 4%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또 긴장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우선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이런 보여주기 이벤트라고 생각해서 우선 급하게 이런 이벤트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정부가 국정 운영 잘 하는데 이런 이벤트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벤트로 해결될 문제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누가 느끼겠어요? 이런 이벤트로 해결될 일이라면 대통령한테 매일 이런 이벤트 해달라고 하죠. 이벤트로 해결되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책에 대한 전반적, 전면적 전환 없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차등 적용 안 된다고 분명하게 모습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다른 보완책을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편의점주, 점주들, 이 당사자들은 소득주도 성장을 좀 폐기하고 정책을 전환해달라. 그거가 정말로 어렵다면 차등 적용이라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 계속 고수하고 있고 차등 적용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거부하면서 뭔가 다른 방식으로 보완해 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 이걸 뭐라 그럽니까? 가려운데 신발 위로 긁는 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일보 사설,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벤트 넘어서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 뭐 제 생각과 똑같습니다. 정책적 결단, 정책 결단이 없이 지금의 어려움을 이벤트 몇 번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오판입니다. 이런 식의 이벤트,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런 이벤트가 혹시 지지율 상승이나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런 이벤트로 또 넘어가려고 한다고 국민들, 당사자들이 생각하게 되면 이런 이벤트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겁니다.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겁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조직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뭐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한다고 그러고요. 정책 홍보, 조정, 중장기 기획 강화에 초점을 뒀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조금 더 그립을 강하게 쥐겠다고 하는 뜻으로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이 해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엿보게 하는 이 개편안입니다.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핵심 참모들은 정책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정부가 청와대의 뜻,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상투적으로 느슨하게 안이하게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제는 직접 청와대가 이 국정 운영에 그립을 좀 더 강하게 쥐고 국정 운영을 좀 더 확실하게 틀어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부처들에 대한 조정 능력을, 조정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청와대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청와대는 100만 공무원들을 컨트롤하는 곳이지 100만 공무원들을 대체해서 직접 행정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러한 이 조직 개편이 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저를 더욱 걱정스럽게 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질 때 현명한 대통령, 현명한 참모들은 마음을 열고 내려놓고 국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강하게 쥐었던 그립도 느슨하게 풀어주고 직접 챙기던 것도 책임을 나눠주고 합니다. 그런데 현명하지 못한 대통령, 자기들밖에 모르는 참모들은 지지율 떨어지면 방향은 맞는데 정부가 못해서 문제다. 방향은 맞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문제다. 이렇게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서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그립을 강하게 잡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역대 정권이 다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바로 그런 유혹에, 그런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제가 걱정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김동연 부총리 삼성전자 방문하고 뭐 1조 이상의 투자가 대기업에서 있을 거다. 현장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기업들 체근하고 다니는데 참 딱합니다.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될 경제부총리는 현장 뛰어다니면서 기업들한테 투자 촉구나 하고 있고, 실제로 경제 정책의 최종 사령탑은 청와대에서 탁상위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 김동연 경제부총리 뭐 두 손 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아일보는 단독 보도로 한국은행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제이노믹스 근심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일보의 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파장, 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에 집중될 것이고, 일자리 안정기금이 늘지 않으면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대 15.3%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공식 분석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파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에 집중될 것이며, 그렇죠. 그래서 영세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이 지금 차라리 나를 감옥에 가두라고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감당해야 될 그 추가 재원 중에 일자리 안정기금을 늘려서라도 정부가 보전해 주지 않으면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은 외형상 10.9%지만 최대 15.3%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하는 데 따른 실제 고용 창출 규모는 매우 제한적이고, 올해 상반기 고용 쇼크의 원인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정부 분석과는 달리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정책이 잘못돼서 이렇다라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생산 가능 인구, 이 저출산 시대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고용 쇼크가 왔다. 뭐 좀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또 어떤 관료는 그랬죠. 뭐 기후 탓도 하고. 그러나 한국은행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52시간 단축으로 일자리가 이렇게 느는 것은 별로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은행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빠른 시간 안에 가파르게 상승시켜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어서 뭔가를 해내겠다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한국일보가 이렇게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전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 것을 적어도 전문가들은 그 전문가적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적 양심에 비춰봐서 이런 우려는 피해갈 수 없다. 그런 입장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혹시 내가 직접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정말 만기칠남으로 회귀하지는 않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자, 지금 1577명의 시청 중이시고요. 제가 오늘 좀 늦게 시작을 해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계엄령 관련 문건, 그 다음에 어제 있었던 깜짝 호프집 깜짝 미팅, 뭐 이런 얘기들을 두서없이 좀 해드리느라고 여러분들 문자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30분 흘렀군요. 지금 보내주신 문자 좀 보겠습니다. 쇼. 탁천민도 한물 같군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벤트 기획이라면 뭐 새로울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요새 무더위 하늘의 징조 같아 보입니다. 옛날에는 참 그렇죠. 가물어도 임금님 제 탓이로소이다 이랬는데, 요즘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폭염에도 참 제가 덕이 없어서 이렇습니다. 뭐 입에 발린 소리라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 하나 없네요. 우연치곤 너무 우연스럽군. 이젠 쇼도 식상하다. 자, 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고 박사님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 끝난 얘기.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김병준 교수입니다. 고 박사님 더운데 시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제 논평이 시원하십니까? 그럼 제가 조금 좋은 일 한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